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겨우내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는데요. 당분간 눈비 예보가 없어 산불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야산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고 진화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동해시 달방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것 지난 1일 저녁 8시 5분쯤 산림과 소방당국은 차량 22대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5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0분쯤 삼척시 도계읍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10,0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이처럼 산불이 잇따르는 건 동해안 지역이 겨우내 바싹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동 지역은 올겨울 하루가 멀다 하고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 최근에는 건조경보가 1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산림청은 지난달 27일 강릉을 비롯한 영동 전 지역 등 강원도 내 9개 시군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겨울 가뭄은 기상청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강릉 지역 1월 강수량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각각 77, 46mm였지만 지난해에는 16.5mm에 그쳤고 올해는 3.7mm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강수량은 평년의 7.7%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분간 영동 지역에는 뚜렷한 눈비 예보가 없어 산불 위험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북서풍이 주로 불어 강원 동해안에는 강수가 적었습니다. 당분간 강원 동해안에 눈이나 비 소식이 없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예년 평균보다 35%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하루에만 산불 10건이 발생해 역대 1월 1최다 산불 발생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산림청 등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에 가동하고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과 지자체, 군부대 헬기 27대를 배치해 운영합니다. 산불 진화 골든타임도 종전 50분에서 30분 내로 단축하기 위해서 발화점 50km 이내에 위치한 산불 진화 헬기를 최단거리부터 신속 투입할 계획입니다. 첨단 과학을 기반으로 한 산불 대응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상황과 정보를 유관 기관 간 공유해서 신속한 산불 진화에 올 들어 전국적으로 산불 48건이 발생해 산림 175만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현직 단체장에 강원도 내 역대 최다선에 도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정선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정선군수가 징검다리 3선을 넘어 4선 수성에 나섭니다. 여기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천 타천 거론되는 도전자가 전현직 정치인과 관료 등 5명에 이를 전망인데요.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최승준 현 정선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4선에 도전합니다. 최 군수는 곧 시행을 앞둔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정책 추진과 가리왕산 알파인 케이블카의 사실상 존치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국내 최초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과 KTX 강릉선 평창역에서 정선 사북역 연결, 남북 구축고속도로 건설 등 굵직한 SOC 사업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덕수 전 강원도의원이 출마를 사실상 확정한 상태입니다. 장 전 의원은 출마를 섣불리 공식화하기보다 물밑에서 주민들과 만나며 선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정 탈환을 꿈꾸는 국민의힘에선 벌써부터 도전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재선 도의원인 김기철 강원도의원은 최근 지역구 활동을 강화하며 주요 행사 등의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최종태 전 강원도 농업기술원장도 출근길 인사와 피켓 홍보 등으로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제9대 정선군 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지낸 전영기 의장은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진영 대선 캠프 경력이 있는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최근 에세이를 출간하고 북콘서트를 열면서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최군수가 속한 민주당 주자와 국민의힘 공천 후보, 무소속 후보까지 3파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선거 최다선 군수 탄생 여부와 더불어 정치인과 관료 출신 후보들이 각각 어떤 지역 발전 전략을 내놓을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지난달까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공모를 마무리한 결과 329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은 18개 시군에 54명이 신청했으며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74명을 포함해 275명이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신청 기간 중 접수 보류됐거나 공무원 사퇴 시한에 맞춰 사직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의외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지사 후보 구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민주당에서 그래도 강원도를 잘 아는 분이 불출마하게 돼 의외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광재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강원도지사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이어 강원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이 넓은 강원도를 다니시려면 많이 바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재선 행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정에 전념하고 있다. 지금 할 일부터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은 설 명절 치안 유지를 위해 민생 치안 최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 기동대원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동대원을 지구대와 파출소에 배치하는 건 전국 첫살입니다. 강원경찰청은 기동대를 선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112 신고와 범죄 예방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 관광개발공사는 탐방로 보수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2일부터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전 구간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바다부채길은 해풍과 염분에 의한 탐방로 부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긴급 보수공사에 들어가면서 일부 구간만 운영했습니다. 강릉 관광개발공사는 보수공사를 통해 탐방로 구조물을 보강하고 노면 정비와 안전시설 등을 보완해 탐방객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1조 원 규모의 교통망 확충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추진 중인 SOC 교통망 사업은 총 40개 사업, 22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올해 신규 착수 사업은 용문 홍천 광역철도, 제2경춘국도 등 11개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는 11조 2,700억 원에 달합니다. 강원도는 해당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면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고 교통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24년 지역 내 총생산 GRDP 규모가 역대 최대인 64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50조 원대에서 약 13조 원, 25%가량 증가한 수치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이 1조 6천억 원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전기, 가스업 5천억 원, 제조업과 농림어업이 각각 700억 원씩 증가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있는 것에 5%씩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산정을 해보니까 2032년 지금부터 6년 뒤입니다. 6년 뒤에 드디어 대망의 100조를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강원도는 도내 기업들의 수출 호조와 지속적인 국비 확보 성과가 GRDP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춘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시행되는 종합대책 기간에는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 대책반을 가동해 성수품 가격을 집중 관리합니다. 또 폭설과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어서 육동한 춘천시장의 민생경제 지원 방안 브리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생경제 안전 지원 분야입니다.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비와 생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물가 상승과 설 명절 비용까지 겹치면서 특히 빈곤층과 취약 계층의 생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춘천시는 이번 설 연휴 종합대책에서 민생 경제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민생 경제 안정 대책은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금년 내내 연중 과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춘천 사랑 상품권을 기존 820원대에서 1,000억 원 규모로 연내 확대 발행하고 할인율도 기존의 7%에서 10%로 상향하며 구매 한도도 1인당 월 40만 원에서 월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09개소인 착한 가격 업소를 연내 11개소 확대 지정하여 총 120개소로 지원합니다. 공공 배달 플랫폼 땡겨 활성화를 위해 배달 수수료 민간 앱 대비 낮은 수준으로 배달벨 앱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2천만 원 상당의 설 명절 맞이 할인 쿠폰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설 연휴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시 직원들과 함께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설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 공사대금 체불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공사대금이 조기에 지급되고 체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빈틈없는 진료 방역 분야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응급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이어지며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휴에도 작은 공백이 시민에게 큰 불편이 됩니다. 우리 춘천시는 아플 때, 위급할 때 믿고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연휴 전 기간에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고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휴일 진료일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24시간 응급진료 가능 기관 4개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당직 병의원과 약국 24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120 다산콜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만 3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기범들은 공무원인 것처럼 접근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먼저 입금하게 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입금부터 했다가는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서울시 은평구청 재무과 정미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사칭범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합니까? 네, 요즘에 저희 구에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물품 구매 대행을 요구합니다. 먼저 공무원 실명을 사칭해서 흡연 측정기와 같이 관내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주문하고 이제 그 업체에서 물품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사칭자 본인이 아는 업체가 있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가 그 소개 업체에 연락을 하고 주문을 하면 그 소개받은 업체에서는 물품을 보내줄 테니 먼저 물품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 정보가 다 공개되는 정보라서 그 계약 정보를 통해서 저희랑 계약을 했던 업체들에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사기 수법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걱정인데요. 실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이름, 또 현재 부서, 그리고 공문까지 정말 현재 사용 중인 그 공문과 흡사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명함도 사용하고 위조 공문, 위조 사업자 등록증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업체나 주민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 지자체 차원에서 강조하고 싶은 대응 요령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구청에서는 물품 구매 대행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휴대전화로 구매 대행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이나 은평구 해당 부서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은평구청 재무과 정미리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일 오전 11시 9분쯤 원주시 지정면의 빙벽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등반 중 추락했습니다. A씨는 왼쪽 골반과 허벅지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빙벽장에서는 불과 닷새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추락 사고가 났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상반기 325개 업체에 250억 원 규모의 기업 경영 정책 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추천이 가능하며 자금 소유가 큰 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소상공인에게 기본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게는 지원을 집중해 효과를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반기 성과를 분석해 하반기에도 금융 지원 체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춘천 먹거리 복합 문화공간 화동 2571에 입주할 청년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분식 등 간식류를 판매하는 업체로 2일부터 9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습니다. 창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우정욱 셰프가 메뉴 개발과 관련한 멘토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